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4일 수요일 오후 3시 38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아시아 증시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예외인데요. 중국은 예전에도 한 번씩 이런 모습을 좀 종종 보이긴 했습니다. 이상하게 중국은 그 일간 단위로 보면은 매일매일 일간 단위로 보면은 이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좀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 세계 증시가 상승할 때는 지 혼자 하락하고요. 세계 증시가 급락할 때는 지 혼자 상승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중국이 올랐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는 좀 청개구리처럼 움직인다. 오늘도 그 청개구리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뭐 그냥 이 정도로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뭐 다른 이슈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계 증시 분위기는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특히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데요. 유럽 증시도 좀 크게 하락 출발할 예정이고 미국 증시도 좀 크게 하락 출발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이 좀 심리적인 게 좀 많이 껴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요. 물론 하락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미국의 금리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잊으시면 안 되는 거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긴축 우려다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되면서 이게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를 낳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돼 갖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달러 인덱스도 올라간다. 이것도 이제 악재로 보이는 거고. 또 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뭐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쭉쭉쭉쭉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무슨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가장 큰 이 시장의 악재다라는 거를 우리가 잊으면은 안 되겠습니다. 오늘 그 아시아 증시 지금 현재 제가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분위기가 특히 안 좋은 건 여기에 그 심리적인 요인까지 껴가지고 특히나 더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이야기는 아침에 드렸던 그 정도 이야기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증시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중요한 지지선을 깨면서 하락 전환했다. 나스닥 제외 하락 전환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단기적인 낙폭은 좀 센 편이다. 너무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 추격은 좀 곤란해 보인다. 지금은 이제 높은 확률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이 둔화되는 게 맞지.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 폭락이 나오는 걸 생각하고 여기서 하방 추격을 하는 거는 별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높고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아침에 드렸는데 이거 그대로 이 생각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특별한 악재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오늘도 그냥 뭐 어제 미국 증시가 빠졌고 유럽 증시가 빠졌고 금리가 올라갔던 이런 점들 때문에 그냥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인 요인이 껴가지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일 뿐 지금 오후 3시 41분인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현재 시점인 거지 이제 미국장 또 본장 개장하고 이러면 또 분위기는 얼마든지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분위기가 영원하다라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밤에 안 그래도 보다 보니까 아침에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ADP 논밤 인플로이먼트 체인지 고용지표 또 발표가 되더라고요. 이 고용지표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아직도 직전 저점 자리를 붕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제든 지금 이 분위기는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반등이 올라오거나 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상승 베팅을 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 그것도 아니죠. 그죠? 의미 있는 매수세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상방 베팅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된 거겠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아침에 이야기하다가 좀 몇 가지 깜빡한 것들 그리고 오늘 나온 데이터들 좀 몇 가지 살펴보고 그렇게 그런 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안 그래도 좀 보여드리려 했는데 안 보여갖고 못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사적인 10년물 국채금리 흐름인데요. 80 몇 년부터 있네요. 그죠? 보시면 이제 금리가 크게 급등했을 때는 그 이후에 꼭 무슨 일이 생겼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여기선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만한 그런 시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3월 달에 여기 뾰족하게 솟았을 때도 무슨 일이 있긴 있었죠.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엄청나게 많이 망했죠. 예. 그리고 그 영향이 아직까지 사실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그 중소형 은행들의 문제, 그거 아직도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사실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은행들이 살아나려면 예금을 많이 이제 모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요즘 예금 안 하지 않습니까? MMF에 몰려들지. 예, 실제로 그런 MMF로 돈이 몰리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중소형 은행 위기 이런 것들 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싶긴 해요. 거기에 더해서 상업부동산, 미국 상업부동산 그런 문제도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런 데이터 좀 하나 좀 보고 싶었고, 그 한국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죠? 이건 한국 데이터라고 해요. 연령별 신용회복 신규 신청자 수인데 그만큼 망해가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고금리가 되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이렇게 그죠? 뭔가 신용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뭔가 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데이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신용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도 동시에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였더라? 이런 거 지금 데이터가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길래 요거 하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접근한 거, 지금 증시가 왜 빠지고 있냐, 어떤 이유로 빠지고 있냐.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인데, 물론 그거 말고도 이제 시장에 악재들이 있죠. 그거 말고도 악재들 한번 정리만 좀 해보자면요. 요런 것들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운송,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 거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 점들도 일단 시장에 악재로 조금씩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가계의 초과저축, 미국 가계의 초과저축이 다 소진됐다라는 그런 데이터들 또 보여지고 있고요. 엑스트라 세이빙스죠. 네, 엑스트라 세이빙이 줄어들고 있다. 또 그리고 기름값과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죠? 당연히 요건 눈에 띄는 악재인 거고. 그리고 연체율이 연체율이 슬슬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위기, 3월 달에 은행 위기로 인해서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그런다. 은행들이 스트릭트해지고 있다. 은행들이 깐깐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대출이 깐깐해졌을 때마다 항상 위기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데이터는 슬루즈, 요거 우리 자주 보던 데이터죠. 연준에서 하는 시니어 론 오피서, 대출 담당자 조사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치솟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 총체적으로 악재로도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거고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은 뭐다? 추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아직 그 추세가 어디서 끝날지는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좀 워낙 좀 크기 때문에 하루 급등하고 나면 좀 쉬어가야 되고, 하루 급등하면 좀 쉬어가야 되고, 좀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어쨌든 좀 누적된 그런 상승에 대한 피로,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누적된 상승에 대한 피로, 그런 것들이 좀 제법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매일매일은 잘 하고 있어요. 1단위로 보면 이렇게 한 2거래일 쉬고 2거래일 쉬고 이러면서 잘 쉬었다 가고 있는데, 최근 이렇게 누적된 거를 쭉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급하게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제 슬슬 채권 투자가 매력적인 구간인 거는 맞는데, 지금 분명히 채권 사면은 분명히 이 수익을 언젠간 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임은 분명하나, 말씀드렸죠. 매력적이다고 이게 진입을 해버리면은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긴 했죠. 하여튼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미국의 나중에 고용지표 발표되고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본장 열렸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여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이런 건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본장에서 잘하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오늘 밤에도 오늘 밤에도 금리가 이렇게 마감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증시 대폭락이 나타나겠다라는 그런 낮은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그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좀 잘 보시면 돼요. 근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제 생각에 증시는 또 금방 또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증시 지금 많이 분명히 빠지긴 빠졌거든요, 오늘. 그래서 분명히 더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지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적당히 이제 뭐 오늘 밤에 좀 쉬었다 가거나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이런 또 그리고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 밤 저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좀 너무 좀 가파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뭐 여기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다 살펴봤고요. 참고로 금리 인상 확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 뭐 10몇 프로대였는데 어느덧 30%가 넘었어요. 금리 인상 확률이요. 어제 고용지표 보고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 확률이 30%를 넘어가면서 2년물 국채 금리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그 오늘 아침에 봤죠, 그죠? 2년물 금리도 그래서 강하고 있다. 매파적인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했던 이야기들 중에 참 하나만 참 그 보충을 하자면요. 그 10년물 금리 그 설명하면서 요즘에 문제는 뭐다? 그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 10년물 국채 금리를 많이 끌어올리는 이런 요인에는 실질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게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 이야기 해드렸죠. 하여튼 여기서 제가 말씀을 조금 좀 잘못 드린 게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좀 보충을 하자면은 이 10년물 금리는 이런 어떤 명목 금리 이런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또 그리고 이 실질 금리로 구성이 되게 되죠. 명목 금리는요. 요거 제가 아침에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요거 좀 말씀드립니다.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를 더하면 명목 금리가 나온다. 근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있고 실질 금리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당장 움직이고 있는 지금 당장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여기는 근데 지금 제 생각엔 심리적인 요인이 좀 또 굉장히 또 많이 껴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녹화하는 지금 이 순간은 좀 시장이 좀 지나치게 좀 과민 반응하는 좀 슈팅의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일단 여기까지 쫙 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기술적인 이야기들 쭉 하고 마칠게요. 일본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증시가 연휴 내내 빠져가지고 이렇게 오늘 저점을 확실하게 낮췄습니다. 여기가 전저점이었죠. 물론 어제도 살짝 붕괴시켜서 레벨 다운, 뭐 하락 추세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확실하게 붕괴시킨 꼴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요. 그래서 저점과 저점이 명확하게 낮아지고 있고 고점과 고점도 명확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날은 오버슈팅이었네요. 그죠? 이날 오버슈팅이 됐고 잘 빠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겠는데 얘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너무 과합니다. 그죠? 하루 빠지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 이틀 연속으로 빠지니까 5일선이 어디쯤 내려오고 있어요? 5일선이 아마 여기 어디쯤 있을걸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얘도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더 빠질 수 있죠. 주식이라는 게 더 빠질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대폭락으로 어마어마한 장대 음봉을 구경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려면 이를 정당할 만한 이슈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악재가 나올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악재가 당장 오늘 밤에 나올 가능성은 조금 좀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일본 증시도 보면 여기 어딘가 봉들이 좀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딘가가 어떤 매물대입니다. 일본 증시도 어떤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안 보입니다만 충분히 하락이 좀 둔화가 되고 이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 볼까요? 중국 증시는 오늘 뭐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상방을 좀 제한했는데요. 그냥 계속 답답한 박스권입니다. 계속 답답한 박스권. 중국 증시 오늘 참 개장을 안 했네요. 아직도 놀고 있네요. 어쩐지. 제가 좀 그 영상 초반부에 잘못 이야기를 했네요. 중국 증시 휴장 정정 좀 할게요. 아직 문 안 열었네요. 홍콩 증시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좀 중국 증시의 반응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잠시만요. 홍콩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콩 지수는 근데 잘 빠지고 있죠. 아마 그 연휴 끝나고 나서 중국 증시의 미래가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증시도 잘 빠지고 있죠. 홍콩 증시도요. 하여튼 그래서 그 연휴 끝나고 나서 아마 중국 증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엔화는 그 보시다시피 어제 개입이 대규모로 들어와서 147까지 장중에 떨어졌었는데 오늘 149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상방 압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지금 이 올라가는 상승만 둔화된 거지 이게 하락으로 전환 아직 이런 거 아닙니다. 워낙 강합니다. 지금 이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하여튼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 조금 이렇게 장대 음봉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하락 전환 그게 아닙니다. 이 음봉을 이제 이 음봉을 훼손하고 계속 아래로 내려가야 그것도 이제 아래로 가는 거지. 아직 이 음봉을 훼손한 게 아니죠. 오늘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49 이 부근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그냥 이 150 부근에 아직 150을 넘기 위한 어떤 기간 조정 과정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다 된 것 같고요.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 지금 보시면은 한 0.5% 정도 일단 하락 출발 예정인데 독일 증시부터 좀 잠깐 보자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인데 얘도 좀 단기적으로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개파락 출발하면 여기 어딘가에서 또 단기적인 바닥이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조금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그 지금 당장 분위기는 안 좋으니까 당장 반등을 하고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오늘 밤에 그 미국 고용지표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보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는 거는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오후 4시 이쯤인데 이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좀 시장이 좀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회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요까지 살펴보면 된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코스피 오늘 장 막판까지 신나게 빠지면서 원웨이 하락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언더슈팅입니다. 언더슈팅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붕괴되긴 했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여기 어딘가에 이제 지지력 여기 어딘가에 있는 매물대의 영향을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를 확실히 깬 게 맞아요. 확실히 깬 게 맞는데 좀 그래도 좀 이거는 좀 속임수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하락 추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단타 매매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저는 여기서 하방 포지션 청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단타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청산을 하지 않고 계속 포지션 들고 가는데요. 하여튼 그런 시점이다 싶습니다. 지지선 부근에 있다. 근데 이 지지선을 지금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좀 하여튼 하방 추격은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근데 여기 있는 직전 저점을 확실히 낮췄죠. 하락 추세 시작입니다. 상승 끄시고 하락의 시작이에요. 그 정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난번에 여기 그 440부터 해서 빠졌는데 440부터 한 280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350에서 끝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340 못 넘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40을 앞두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무지하게 테스트를 한 거죠. 340을 두고 여기를 넘어가야 되나 마나 그러면서 엄청나게 몇 달 동안 여기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방향이 아래라는 겁니다. 정해진 거예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위기가 안 좋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으면 장차 이거 여기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 지지력이 없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락 목표치가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근데 너무 낙폭이 세요. 코스닥도 그래요. 이게 장 초반엔 괜찮았는데 이게 결국 하루 종일 빠지다 보니까 누적된 낙폭이 좀 커서 몇 시간 동안에 4, 5% 빠져버리니까 이것도 좀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습니다. 코스닥도요. 그래서 하방 추격 하시면은 곤란하겠죠. 지금 그 코스닥 증시가 지금 이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지금 이제 맞닥뜨린 어떤 지지선 매물대 그런 거는 지금 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뭐가 있죠? 이 자리에 지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떤 그 지지력의 영향력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하락이 좀 둔화되거나 얘도 그죠? 반등을 시도하는 게 좀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1360원 돌파한 착 시도하고 있네요. 그죠? 1360원 돌파한 착 시도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아직 돌파한 착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뭐한 것 같고 지금은 뭘 하고 있냐? 여기
작년 11월 22일 날 만들어놨던 이 음봉, 여기가 저항입니다. 이 자리 지금 저항에 걸려가지고 여기를 넘어가기 위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1360원 저항 테스트다라고 보셔도 되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1362원, 이 음봉의 시가가 사실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가가 1361.5원이네요. 그 자리에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61.5원이 시가인데 61.8원이네요. 그러니까 그 저항 테스트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상승 추세인 거는 명확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60원 뭐 언저리까지 올랐으면 일단 상승 목표치 1차로는 일단은 상승 목표치 일단 1차로 일단은 그 목표 달성은 한 거고요. 여기 이 자리를 만약 돌파 한착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1420원대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매물대가 없습니다. 여기 돌파 한착하면은 수십 원을 그냥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야기했고요. 그죠? 뭐 코스닥 뭐 종목들 빠지고 있으니까 코스닥이 약했을 거고, 삼성전자 지지력 부근, 삼성전자 지지선 부근에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몇 주간 지켰던 지지선이 있는 자리죠. 양봉 나오는 거 자연스러운 자리예요. 어떤 이 양봉, 그죠? 이 양봉의 시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지지력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일단 하락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락 중이나 하락을 좀 제한하고 있고,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벌써 딱 버티고 있죠. 그러면은 앞으로 코스피의 하락은 둔화되거나 할 수 있겠다, 혹은 반등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증시는 이제 뭐 하는 날일까요? 나스닥은 여기 직전 저점 자리, 여기 지지력 혹은 여기 꼬리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날입니다. 나스닥은 아직 강해요. 지금 0.8% 나스닥에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약간 슈팅기가 있는 것 같고, 오늘 저기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움직이는 게 진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거를 보고 막 가슴 설레어 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지금 이런 거는 일단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S&P는 근데 분명히 약한 거죠. 아침에 보셨다시피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됐고 이상한 거 없다, 이 정도까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채권하고 주식의 이 상대적인 매력을 비교한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보여드렸죠. 근데 지금은 그 채권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자리다라고 그런 데이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지금은 주식의 매력도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주식이 뭐 싸다 비싸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채권과의 상대적인 가치 평가를 한 건데요. 이게 뭐든 그래요. 뭐든 그 어떤 이런 흐름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심리가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 끝은 뾰족뾰족합니다. 이 진짜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막 진짜 한계로 밀어붙일 때까지 어떤 그런 추세가 계속되는 경향이 있죠. 그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다? 상승의 끝은 오버슈팅으로 끝나고 하락의 끝은 투매로 끝난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이것도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5% 가까이 되고 있고 4.7, 4.8 가까이 되고 있는데 채권 매력적이죠. 그리고 분명히 주식의 매력이 없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주식을 사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채권을 사고 뭐 주식을 팔고 이런 흐름이 조금 좀 지금 당장은 좀 아닐 수 있다. 지금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그죠? 채권이 매력적이고 주식이 덜 매력적이긴 한데 이게 앞으로 이런 흐름이 더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채권이 매력적으로 변하고 더욱더 주식의 매력도가 더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채권과 주식의 매력도 중에 채권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더 극단적으로 이 매력도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더욱더 매력적으로 이 채권의 매력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든 적당하게 끝나는 시세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시세는 좀 끝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